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카스비에 이어서 독립형 SD-WAN과 비교하여 세시가 SD-WAN을 품을 때 어떤 혁신적 아키텍처가 이루어지며 그 혜택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형 SD-WAN과 세시에 대한 비교는 저희 동영상 중 새로운 IT 인프라를 위한 7번째 에피소드에서 SD-WAN을 세시로 바꾸면 달라지는 것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체 글로벌 백본을 가진 SD-WAN을 품은 케이토 세시가 기존에 존재하던 SD-WAN과의 차별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세시 벤더들의 아키텍처를 보면 세시를 보안에 업그레이드된 형태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시가 발표될 당시 가트너의 연구원들도 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비스인 SD-WAN을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 서비스인 SD-WAN은 세시의 플랫폼과는 별개로 하나의 기능 또는 서드파트 SD-WAN 솔루션과의 연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벤더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는 트래픽을 볼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세시 발표 후 3년이 지난 지금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면서 SD-WAN 벤더들이 대거 세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더들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뺀 SSE 시장, 즉 클라우드 SWG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시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의 MPLS에서 흐르던 업무 트래픽까지 봐야 하는 오늘날의 하이브리드 IT 환경에 맞도록 네트워크 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관문 보안만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SWG는 오히려 세시보다는 SSE 시장에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가트너 역시 최근 들어 세시 벤더로 분류하였던 지스켈러 등을 SSE 시장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해 기업이 늘려나가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성능 문제와 네트워크 복잡성을 SD-WAN을 품은 케이토 세시가 어떻게 혁신적으로 해결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실제 케이토 세시를 적용하였을 때 어떻게 간단하게 클라우드와 연결하는지와 네트워크 성능은 어떻게 향상되는지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선 저희 카스비 영상에서 카스비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였는지 직접 보셨던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환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케이토의 SD-WAN이 여러분의 클라우드 환경을 마법처럼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기업의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점도 가져왔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으로 얻어지는 일반적인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는 이점으로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임대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된 인프라를 구매하고 구축하고 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카펙스와 오펙스는 실제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유연성을 통해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인프라를 다이나믹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접속은 어디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협력과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관리하는 자원은 클라우드로 이동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패치와 업그레이드에서 자유로워지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연결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클라우드 전환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접속 보안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몇 개의 보안 거점으로의 백홀링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점으로부터 직접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게 해보지만 글로벌 구간, 즉 롱홀 구간에서의 인터넷은 언제든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점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연결은 보안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들의 보안 이슈를 새로운 문제로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접속 문제가 있다는 것을 CSP들도 많은 고객들의 VOC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들의 회선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프라이빗 회선은 성능을 보장한다는 측면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모든 사용자가 그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버추얼 프라이빗 서킷을 구성한 곳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워크에 따른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여도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연결 품질과 보안을 위해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해결한다고 해도 클라우드 연결의 중요한 문제가 또다시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복잡성입니다. 이 그림은 클라우드 연결의 복잡성을 설명드리기 위한 샘플 그림으로 AWS의 일반적인 리전입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에 오픈되어 있는 홈페이지와 같은 클라우드 인스턴스인 경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성능 문제 해결을 제외한다면 보안 정책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프라이베이트 서브넷에 많은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이는 여러분의 네트워크와 직접적인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AWS에서는 VPN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과 더불어 접속 제어도 필요한데, 이는 롤 베이스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리도 다소 노동주벽적으로 복잡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네트워크를 위주로 설명드리기 위해 보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시 클라우드 연결의 복잡성으로 돌아가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이 그림의 VPC 인스턴스와의 연결을 위해 수많은 IPsec 터널을 구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리전은 다른 리전과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기업의 글로벌 로케이션과 연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들은 AWS의 VPN 게이트웨이와 IPsec 터널을 구성하여야 하고, 데이터 센터는 VPN 게이트웨이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와 IPsec 터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 IPsec 터널 구성의 관리는 다이렉트 투 인터넷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지점 수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업이 클라우드 전략으로 가지고 계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의 수만큼 그 수를 곱하셔서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IPsec 터널 수는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50개 사이트와 3개의 AWS 리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50개 사이트의 이중화를 위해 곱하기 1을 하고 다시 리전 수인 3을 곱하시면 300개의 IPsec 터널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300개의 IPsec 터널에 롤 베이스 방식의 보안 정책을 각각 적용하셔야 합니다. 연결만 하고 접속 제어에 대한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면 인터넷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 IPsec은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접속 성능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사이트도 적고 클라우드 리전도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은 수의 기업은 IT 담당자도 극소수라는 점에서 동일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가면 운영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클라우드로 전환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매니지드 서비스 회사와 계약하시는 기업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점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 이러한 IPsec 연결을 통한 프라이빗한 클라우드 자원의 사용은 원격 근무자와 재택근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은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원격 접속 인프라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에서 표현하지 못한 예외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클라우드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실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과 그레이트 파이어월로 인해 IPsec 연결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임의로 접속 차단되거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이트를 위해서는 별도의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은 기업의 IT 담당자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SD-WAN 서비스를 품은 K2 세시입니다. K2 세시는 이러한 클라우드 연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K2의 팝은 주요 클라우드와 사스들의 피어링을 위해 전 세계 70개 이상의 위치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각 팝은 K2 세시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버전스된 소프트웨어 스택인 싱글 패스 클라우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K2의 각각의 팝이 K2 세시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포트폴리오 형태의 세시 벤더의 경우는 각 팝의 기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팝들은 티어 1 캐리어를 통해서 레이턴시, 패킷로스, 지터에 대한 SLA를 지원하는 다중의 고성능 인터넷 회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 회선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팝들이 서로 연결되어 케이토 클라우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전 세계를 풀 메쉬로 연결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모든 고객의 엣지들과는 언제든지 손쉽게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전송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케이토가 가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기술은 네트워크의 최대의 업타임과 성능을 위해 최적의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아키텍처는 기업의 모든 엣지들 간에서 일어나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품질에 대하여 즉각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뿐만 아니라 MPLS까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MPLS로 구성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 절감은 자연스럽게 덤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MPLS와 달리 전 세계를 풀 메쉬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장애 또는 성능 저하의 발생에도 자체적인 복원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다운로드와 보이스 콜 같은 활동을 인식하여 제어할 수 있는 255단계의 QoS 기능을 제공하여 대역폭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이토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 연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AWS의 리전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AWS 리전에 있는 AWS 데이터 센터와 피어링이 되어 있거나 가장 근접한 케이토 팝과 IPsec 터널을 구성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수많은 IPsec 터널을 구성해야 했던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 심플하게 하나의 IPsec 터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기업의 사이트는 해당 클라우드에 강력한 케이토 세시의 GTNA를 기반으로 접속 제어를 받으면서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점과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케이토가 제공하는 다양한 연결 방법을 통해 자동으로 가까운 케이토 팝을 찾아 연결되기만 하면 해당 클라우드 VPC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케이토의 강력한 GTNA 기반의 접속 권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기업은 전 세계에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를 배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배포 방식으로 각 클라우드와 하나의 IPsec 터널을 구성하여 연결만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배포가 완료되어집니다. 그리고 케이토는 중국의 법률 문제도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에 4개의 팝을 배포하고 있으며 중국의 3대 통신사의 전용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스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더 간단합니다. 해당 사스의 인스턴스가 있는 사스의 데이터 센터와 피어링 되어 있거나 가장 가까운 케이토 팝을 이그레스 포인트로 잡고 해당 기업의 유니크한 IP 주소로 나트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기만 하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사용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공용 인터넷이 아닌 케이토 클라우드의 백본을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사스와 접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복잡해질 것 같아 다소 부담스럽기는 한데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모든 연결이 싱글 관리 콘솔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가시성 확보와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접속 정책과 분석 그리고 이벤트를 하나의 콘솔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통신사에 의뢰하거나 MSP에 의뢰하여 작업하지 않고 모두 직접 컨트롤할 수 있으며 기술 지원과 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케이토 클라우드는 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해 섬세하게 고려되어진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제부터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케이토 클라우드가 여러분의 클라우드와의 연결을 얼마나 손쉽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케이토 관리 UI에서 실제 애저르와의 연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데모로 실제 작업이 몇 단계를 거치는지와 얼마나 빠르게 수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랩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클라우드와 연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콘솔에서 빠르게 사이트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U를 누르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애저르 코리아 1으로 하겠습니다. 사이트 타입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커넥션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애저르에서 세팅한 IPsec IKE 버전 2로 하겠습니다. IPsec은 애저르 AWS GCP 클라우드를 케이토에 연결할 때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코리아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존은 서울로 하겠습니다. 랜 인터페이스 세팅에서는 애저르 데이터 센터에 설정한 IP 대역을 넣겠습니다.
이것은 애저를 생성하실 때 설정하신 몇 가지 중 하나로 오늘은 애저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해당 애저로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IP 주소 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애저로에는 몇 개의 서브넷이 있습니다. V넷이 있어야 하고 V넷 내부에는 적어도 2개의 서브넷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중 하나가 게이트웨이 서브넷입니다. 여기 바로 그 게이트웨이 서브넷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어플라이를 눌러서 세팅을 적용하겠습니다. 사이트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사이트 설정에 가서 몇 가지 추가적인 세팅을 통해 케이토와 클라우드 간의 IPsec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너럴에서 앞서 세팅한 사이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사전에 케이토로부터 구매한 지역의 대역폭들이 나타납니다. 케이토는 기업이 구매한 대역폭 안에서 고객이 임의로 대역폭을 마음대로 사이트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자원이 특정 AWS에서 애저로로 이동했다면 새로운 대역폭 계약을 할 필요 없이 AWS에서 할당하였던 대역폭을 줄이고 애저로의 계약 대역폭 내에서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토의 대역폭 할당에 대한 민첩성과 유연성은 MPLS처럼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시점에서 지점에 사용자가 없어 낭비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IPsec을 눌러서 IPsec 연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터널과 세컨더리 터널이 있는데 오늘은 프라이머리 터널만 구성해 보겠습니다. 퍼블릭 IP에 넣을 케이토의 IP는 IPsec 터널을 구성하기 위한 케이토 팝 쪽의 공인 IP 주소이고 사이트 IP 주소는 애저로 사이트의 VPN 게이트웨이의 공인 IP 주소로 통상 애저로 VPN 배포 시 자동으로 할당받으신 IP 주소입니다. 프라이빗 IP를 세팅하겠습니다. 이것은 옵션으로 만약 BGP로 동적 라우팅을 실행할 때만 필요한 각자의 내부 IP 주소입니다. 이것은 두 네트워크 간의 경로를 공유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K2 항목에는 여러분이 IPsec 터널의 내부 IP 주소로 사용할 것을 선택하여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넣을 IP 주소는 애저로 포털에서 VPN 게이트웨이 서브넷 안에 할당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VPN 장비에서 하시던 복잡한 세팅이지만 K2에서는 이 화면 안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웬1은 대역폭에서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에 대한 대역폭을 세팅하여 줍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한 프라이머리 터널을 위한 프리쉐어 키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IPsek을 위해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니트 메시지 파라미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암호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오토매틱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애저로와 네고시에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세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애저로의 문서를 보시고 파라미터를 일일이 세팅하실 수도 있지만 통상 오토매틱으로 맞추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DH그룹은 그룹2로 세팅하겠습니다. 오스 메시지 파라미터로 가서 오토매틱으로 그대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H그룹을 런으로 두겠습니다. 세이브를 눌러서 지금까지 설정한 것을 저장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업으로 BGP 피어링을 위해 BGP로 가겠습니다. New를 누른 후 BGP 피어링의 이름을 애저르 코리아 1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AS 넘버를 세팅하겠습니다. 애저르의 ASN 넘버는 애저르로부터 받은 64517을 넣겠습니다. 케이토 클라우드의 AS 넘버는 64515입니다. 네이버 IP 주소는 앞서서 세팅한 애저르의 IP 주소 52.231.75.238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토의 IP 주소는 케이토가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드버타이징은 케이토에 대한 기본 경로를 애저르에 보내주기 위해 디폴트 라우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셉트로는 애저르 쪽에서 보내어주는 모든 다이나믹 레인지를 받도록 선택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 레인지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토가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NAT는 통신하는 내부 IP를 숨기기 위한 것인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을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세팅 값들이 적용되는 것은 세이브를 누르는 순간부터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애저로와의 IPsec 연결을 실시간으로 세팅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간단한 작업으로 K2와 애저로 클라우드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상에서 여러 가지 접속 제어 정책을 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데모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K2 클라우드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사이트로 연결하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K2 클라우드에 의해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후부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접속하실 때는 K2의 자체 글로벌 백본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접속하실 수 있는 구성이 완성된 것입니다. 기업이 해외의 지점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MPLS를 연결하여 왔던 것처럼
K2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 센터와 마치 기업의 전용 웬을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MPLS와는 달리 지금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이든지 SaaS이든지 아니면 온프림 데이터 센터이든 상관없이 연결하실 수 있고 K2의 백본을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K2 클라우드와 연결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의 네트워크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의 목적은 동일한 사용자의 인터넷 환경에서 K2를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는 것과 인터넷만으로 접속하는 것과의 최대 처리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K2를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접속할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여 인터넷의 혼잡을 피하는지 패킷로스는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네트워크 성능이 확실하게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테스트 환경은 미국의 사용자가 호주에 있는 클라우드 VPC와의 접속 성능 테스트로 K2를 경유하여 K2의 글로벌 티어1 백본을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의 연결에 있어서 인터넷 경로상의 혼잡을 피하고 패킷로스를 피할 수 있을 때 네트워크 처리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라이브 데모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인터넷 연결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K2를 통한 연결입니다. 테스트를 위한 구간은 미국의 사용자 단말에서 호주에 있는 애저르의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 간의 통신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핑 테스트를 통한 플라이 타임을 보시고 계십니다. K2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는 것이 5ms 정도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K2 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핑 테스트에서는 5ms 정도 느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툴은 잘 알려진 랜 스피드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 툴은 SMB 프로토콜을 통해 웬 구간에서 임의의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고 업로드를 한 후 다시 다운로드를 하는 테스트 툴입니다. 우선 직접 인터넷으로 가는 경로의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인터넷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통상 인터넷 구간에서 먼 거리는 항상 성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인터넷 경로상에서는 항상 혼잡이 존재하고 패킷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업로드인 쓰기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인 읽기 테스트가 시작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동일한 구간에서 K2를 통한 성능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업로드인 쓰기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속도가 앞선 테스트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완료가 되었습니다. 9Mbps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인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운로드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47Mbps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스트는 라이브 데모입니다. 라우팅 경로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서버에 두 개의 IP 주소를 부여하였을 뿐 같은 서버입니다. 여러분은 SLA를 제공하는 K2의 백본과 SLA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인터넷 간의 분명한 속도 차이를 보셨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성능은 단순한 핑 테스트의 플라이 타임과는 상관이 거의 없다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네트워크 성능은 얼마나 안정적인 경로를 가지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대역폭에서도 글로벌 MPLS를 사용하는 이유는 핑 테스트의 플라이 타임이 아닌 초당 트래픽 처리량, 즉 네트워크 성능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2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SD-WAN의 혁신적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고 라이브 데모까지 마쳤습니다. SD-WAN 기술이 K2 세시에 포함되어질 때 SD-WAN은 완전히 다른 혜택을 여러분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혜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이고 빠른 네트워크를 클라우드와 사스,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모바일 사용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높은 비용의 MPLS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형 SD-WAN은 운영의 복잡성과 인터넷에 신뢰할 수 없는 성능 때문에 MPLS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기업의 모든 네트워크, 즉 웬 구간과 인터넷 구간을 하나의 K2 클라우드로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에 사용하시던 SD-WAN과 MPLS 구간의 제한적인 보안 능력을 확장하여 GTNA, SWG, NG Firewall, NG ATP 등 오늘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보안 접속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단일 관리자 콘솔을 통해 직접 보시고 설정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